예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제 교육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초벌에 관한 또 이제 체벌에 관한 그런 얘기를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초벌, 체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려라가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어떤 단호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잡초를 뽑아내는 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온뿌리가 다치지 않게 오히려 더 세심하게 더 조심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체벌을 위해서 10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방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과 관심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내가 함께 합친다라는 말이고 같은 편에 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공감한다라는 말은 결국 너와 내가 한 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 친구들과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랜이라는 그곳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클랜을 하면서 이제 뭐 애들이 이렇게 있길래 전도사님도 와서 한번 뭐 하시라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좀 이래 미루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사이버 상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디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농담으로 나야, 너희들의 히어로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댓글이 이제 막 달리는데, 뭐, 이건 뭐야? 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야? 뭐, 야, 임마. 뭐, 꺼져. 뭐, 야, XX야. 당장 나가. 뭐, 이런 게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게 거절의 아픔과 그런 또 거절의 미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초딩한테 까이니까는 이게 좀 이렇게 머리가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나 너희들의 히어로 한 번 더 찍으니까 바로 딱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디 클랜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바로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게 하얘지더라고 머리가. 야 이게 뭐지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 2, 3분 됐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얘기가 있었나 봐요. 하다가 다시 저한테 이제 초청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댓글이 한 56개가 달렸습니다. 야, 누구냐? 뭐냐? 누구한테 한 사람 있냐? 하고 쫙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방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저한테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농담을 하면 참 이렇게 쌍욕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김성은 전도사님이야 하고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헐, 헉, 대박, 뭐 진짜 왔어, 뭐 하고 막 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됐는데, 같이 게임을 이렇게 잠깐 하면서 그 친구들과 저하고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게임을 몇 번 했을 뿐인데, 그 전까지 서원이나 뭐 아동부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학습,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예전에는 만화책이다, 뭐다 이렇게 했지만, 이전에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휴대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습과 휴대폰은 상극이다. 이렇게 휴대폰은 이미지,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단순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고 또 이렇게 되는 거다. 대신에 또 금방 지루해지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거다. 그런데 이 학습이란 공부라는 것은 전혀 그와는 반대되는,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고 그리고 빨리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꾸준함이 요구되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과 이 학습은 상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너네가 이제 점점 될수록 휴대폰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 그 친구들이 다 듣고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 그래서 뭐 이렇고 저래서 이렇다 하면 그건 또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왜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몇 번 게임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나누고 난 뒤에 우연히 이제 한번 끊습니다. 이제 야, 휴대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러니까 이래서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예전에는 왜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래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점이 안 좋아. 라고 하면 진짜요? 라고 됩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진짜 맞아.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제 휴대폰은 무조건 멀리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같이 그냥 휴대폰 게임 한 번 했을 뿐인데 같이 놀아줬을 뿐인데 그 친구들은 왜요? 나 동의 못합니다. 해서 진짜요? 반은 동의한다는 거죠. 이미 반은 넘어온 겁니다. 진짜요?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놀아줬을 뿐인데 우리 요즘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유행했었던 말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북한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전에는 동사무소의 방위들 때문에 도시락 폭탄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답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 이후로는 바뀌었답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위들 때문에. 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한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돼도 이제 서서히 변태 과정, 외계인으로의 변태 과정을 거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5, 6학년 되면 이거는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외계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어중간한, 그래서 말해도 잘 안 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이라는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과 화해가 되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얘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생 이제 아들인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빠 말 하면은 무슨 말만 하면 일단은 삐딱선부터 타고 해서 다 마음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서 아들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큰일, 담배, 남자들은 되게 보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담배 이런 거 좀 해도 괜찮아, 군대 가서 할 일인데 지금 끊어 하고 그냥 그런 거 옳지 않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우리 이제 어머니다, 여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앞에서 나온 그 가방에서 나온 담배를 보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것을 계기로 좀 아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나한테 맡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 생일날, 금연 파이프를 선물로 보냈답니다. 금연 파이프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 한자를 했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때리는 게 나은데 그냥 때리는 게 나은데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는 이렇게 무관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인 지지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마음. 그래서 아들이 자꾸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버지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딱.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문자를 계기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즘 어떠냐, 잘 지내냐, 공부할 때 시험 해라,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고. 근데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답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공부하는데 힘들지, 용돈은 있냐, 통장 번호 찍어라, 돈 붙여줄게. 이러면 30초 뒤에 바로 그냥 문자가 답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 만 원씩 용돈도 주고 하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송금하는 그 이름란에다가 사랑해,
좀 닭살스럽게 축복해 뭐 이런 거, 쉬엄쉬엄 뭐 이런 걸로 막 보내니까 아들이 문자를 받으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나중에 그 아들이 군대 가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뭐냐? 저도 커서 아버지 같은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최고의 극찬 중에 극찬,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받고 서로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 담배 보고 너무 시기가 뭐 어디에 피로 안 맞은 것이 하면서 5, 6월 뭐 개패듯이 팼다면 아마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감, 같은 편에 서주는 그런 모습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담하는 그 말도, 상담도 보면 그냥 잘 들어주면 문제의 3분의 2는 풀린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이 자기 자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아는데 상담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막 하다 보고 잘 들어줬을 뿐인데 나중에 듣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돌아가고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흔히 듣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뭐 공감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 상대편이나 뭐 나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결국에는 공감 못하는 것이 사이코죠. 뭐 다른 사람들 다 앉아서 이렇게 경건하게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혼자서 앉아서 희죽희죽거리고 있다. 혹은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혼자서 푹 숙이고 앉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라이가 되는, 그리고 사이코가 되는 그런 모습. 결국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공감 결여자들이 사이코패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교육에 앞서서 이 공감의 어떤 이런 차원과 살펴봤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목사 아들이 돼서, 장로 아들이 돼서, 권사 딸이 돼서 너는 왜 그러냐? 너의 행동은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 그 상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삼손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태어났지만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 누구 아들이 돼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 주위나 제 친구나 이렇게 여럿이 봐도 실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인데도 교회는 다른 곳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종종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머리나 그런 어떤 그 손바닥만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사실은 이것은 문화적 차이, 다시 말하면 시간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열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그들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되면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거짓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가 한 편이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짓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청소년과 이게 청년들이 엄청 부흥하는 교회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잘 되고 부흥이 되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이렇게 탐방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빨주노초 파란보 막 휘황찬란하고 그야말로 옷을 입었는데 진짜 손바닥
뭐 만한 옷을 입고 막 여자애들이 다니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이렇게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염색하셨냐고. 네, 염색했다고. 그러니까는 검은색 머리로 염색은 되고 노란색 머리로 염색은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거는 뭐 하고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열린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편이 되어서 영차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하느냐? 공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마디만 하면 됩니다. 3마디만. 학생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남녀노소 뭐 다 상관없이 딱 3마디, 부인과 남편과도 할 때도 딱 3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냐? 그랬어? 그랬구나? 저런. 요 3마디. 막 이야기할 때 그랬어? 그랬구나? 저런. 요 3마디만 추임새만 넣어주면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할 때 좀 이렇게 악센트 리듬감을 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당신은 참 잘하셨네요. 이거랑 잘하셨네요. 이거 하고 완전히 같은 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억양을 쳐서 그랬어? 그랬구나. 저런 뭐 이런 거. 좀 이런 게 이렇게 리액션이 들어가야 돼. 아버지,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 제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랬어?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빠따 100대 맞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래요. 저런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싹 그러면 마음에 열리고 이 아빠가 나의 내 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수법 중에 이 A 긍정, B 부정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 긍정 먼저 긍정부터 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맞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이건 어떨까 하는 식으로 A 먼저 긍정을 하고 뒤에 자신의 의견 그리고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라 하는 그런 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보면 뭐 첫 마디가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라고 시작하는 그런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마디가 알고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첫 마디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이야기. 그럼 한참 들어보면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고 뭐 그건 똑같은 말인데 근데 첫 마디가 그게 아니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소통의 부재라고 부르는 것도 보면 내 말대로 안 한다. 그래서 열받는다가 아니라 내 말 자체를 안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차이가 나도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만저만 해서 그런 것도 좋은 뜻이지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것은 그것으로 열받는 게 아니고 아예 말 자체를 안 들어주는 그거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긍정만 해줘도 맞장구만 쳐줘도 인간관계의 파랄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레위와 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몇 장만 넘겨보면 이렇게 7장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가 살다가 뭐 한 꼬프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명예와 권위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기 때문에 그냥 희생의 어떤 차원이지 이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의 향락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명을 쓰면서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 왜 레위와 세리와 및 여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냐? 첫 번째가 바로 32절,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명에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본문의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신 그것 자체가 자격 미달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잘 아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 교황이 얼마 전에 이민자의 딸인 이민자로 온 그 어린 소녀를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민자 그 소년이 이제 범법자, 엄밀히 말하면 범법자고 불법자였는데, 그럼에도 그 어린 이민자의 소녀를 안고 또 이마에 키스를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섰는데, 그 하면서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그가 또 나중에 미주로 이민을 가고 나중에 교황까지 되는, 그래서 13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비유럽권에서 탄생된 교황이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교황이 그 이민자의 소녀를 안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동질감, 그리고 나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그런 또 아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또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황청의 부정적인 것들이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또 희석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하심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 구속이란 말이 사실은 법적 용어로서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딱딱한 건데, 왠지 얽매이고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하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하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표현은 네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일이 내 일이고 네 전쟁이 내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네 책임이 내 책임, 그 책임지심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구속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자유나 모든 것들을 억압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네 아픔, 네 어려움, 그것이 곧 내 아픔이고 내 어려움이다 하는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위로와 축복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범죄한 이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뺏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또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져서 다른 곳에 한눈판 그들을 호세아가 자신의 이제 흔히 속된 표현으로 바람난 그 아내를 들여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 너희들을 안고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가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곧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나도 너희들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어릴 때는 이렇게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엄격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사춘기를 걷고 그들의 변화 과정을 거쳐가야 될 쯤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를 그때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공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육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딱 하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또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또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추고 그 도구를 많이 가져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훌륭한 부모고 훌륭한 교육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청춘 FC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축구 미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공을 차다가 뭐 부상당하고 그리고 프로로 전향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진 그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거. 역시 프로그램 자체를 축구하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초반에는 이 시청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청춘 FC가 굉장한 어떤 그 인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때 뜬 것이 지금 이제 안정환 감독이 그때 이제 떠서 이제 방송으로도 나오는데 그 청춘 FC가 알고 보면 이 인생 미생들 축구 미생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거기에 열광한 이유가 뭐냐? 그 미생들의 그 완전치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전부 다 좌절되고 실패한 그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과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 모습이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짜바라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보니까 내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얻고 일어났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힘들이 나타나고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공감, 그것은 결국에는 네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빠는 네 편이야. 엄마는 너를 믿어. 라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어떻든지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너 편이야. 라는 그런 확신만, 확실한 인식만 심겨준다면 그 아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내게 공감해주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는 자기 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앞에 두고 또 입시와 교우 관계로 한창 변화의 시기에 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공감일 것입니다. 채찍질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주일에 주님은 좋은 부모의 사명을 지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